자, 보겠습니다. 자, 등록 결격 사유. 이는 매년 출제가 되고, 자, 이걸 모르면 아예 그 중개사법이 안 돼요. 등록 결격. 등록을 못하는 사유라는 거죠. 자, 결격. 등록할 수 없는 사유. 자, 법 10조 보면 등록 결격 사유 제1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가 없다. 1호부터 쭉 12호까지 특히 1호에 미성년자, 2호에 피성년 호견인 또는 피한정 호견인. 이 세 사람 합하 우리 제한능력자라 그러죠. 이 제한능력자도 시험은 칠 수가 있어요. 시험은 칠 수 있지만 등록을 못한다는 거죠. 미성년자, 피한정 호견인, 피성년 호견인. 우리 줄여서 미한성 애호자.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파산자. 쭉 나와요. 일단 조금 더 외우고 그 다음에 제12호 보세요. 제12호 사원 또는 임원 중 제1호부터 11호까지 즉 등록 결격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도 사원이나 임원 중에 결격 사유가 있으면 법인 자체가 등록이 안 돼요. 특히 제2항이 중요합니다. 제1항 제1호부터 11호까지 바로 등록 결격 사유야. 등록 결격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가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결격자는 등록 결격자는 개공도 될 수가 없고 소공도 될 수 없고 보조원도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록 결격사에 해당한 사람은 중개 업무 근처에도 오지 말라는 거야. 개공도 소공도 보조원도 될 수가 없으니까 등록 결격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 제3항 보세요. 등록관청은 개공, 소공, 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 이하 개업공인자 등이라 그래. 개공 등이 제1항 1호부터 11호까지 즉 결격 사유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정과단지 아닌지 등록관청이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내가 이제 우리 일단 제한능력자하고 파산자야. 그 다음 아까 정과자 3년이라고 그랬죠. 자, 오른쪽 1. 결격 사유의 갑니다. 결격 사유라는 것은 등록하지 못하는 사유예요. 자, 양가로 2번 정리합니다. 결격 여부는 조회합니다. 등록관청은 즉 시장군수구청장은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의 사원, 임원 즉 개공 등이 결격 사유에 어느 하나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에다가 조회할 수 있다. 쉽게 해서 정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 양으로 3번에 결격 사유의 효과는 그러니까 중개업에 종사 못한다는 거야. 자, 1번에 중개업에 종사하기 전 효과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 아예 개설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또 소공이나 보조원이 될 수도 없다. 또 법인의 사원 임원도 될 수가 없다. 즉 결론 줄거세요. 결격 사유에 해당한 자는 개공 등이 될 수 없습니다. 개공, 소공, 보조원, 법인의 임원 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자, 만약에 2번 중개업에 종사한 후에 결격 사유가 발견됐다. 그럼 기억 줄거세요. 필요적 등록 취소입니다. 반드시 등록증을 취소시켜야 돼요. 개공사가 중개업을 영위하던 중 결격사에 해당하는 때는 등록은 반드시 개공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됩니다. 필요적 등록 취소입니다. 반드시 취소해야 돼요. 또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가 만약에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으로서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 법인은 사유가 발생하면 2개월 이내에 해소해야 돼요. 만약에 법인의 사원이나 임원이 정과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2개월 내에 잘라야 돼. 2개월 해소해야 하고 만일 법인이 2개월 내에 해소하지 않으면 당의 법인이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자, 동그라미 니은 내려오세요.
업무 정지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예컨대 미성년자를 파산자를 소공 또는 보존으로 두면 업무 정지 처분받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소공이나 보존이 전과자다. 그러면 업무 정지 처분받을 수 있어.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2개월 이내에 잘라야 돼. 2개월 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때는 업무 정지 안 받아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걸 해놓고 하나씩 가보죠. 다음 갑니다. 결격 사유. 이거로 갑니다. 외우는 방법 이제 결격 사유. 1번에 제한 능력자입니다. 3명 미성년자의 동그라미쳐 피한정 의견인의 한 피성년에게 민법 시간을 배웠죠. 제한 능력자. 자, 제한 능력자도 조심해야 돼. 시험은 칠 수는 있죠, 그죠? 시험은 칠 수는 있어요. 응시 결격은 아니잖아. 시험 칠 수 있지만 합격을 해도 아직 미성년자나 피안정욱이나 성년욱이는 등록을 못한단 말이에요. 아직 결격자입니다. 1. 미성년자입니다. 자, 미성년자는 등록할 수가 없어요. 자, 미성년자는 몇 세 미만자죠? 19세 미만자입니다. 19세 미만자. 19세 미만자는 등록을 못합니다. 다음 2번에 피한정욱이라 살짝 적으세요. 약간 또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정신능력이 약간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 조심할게. 피한정욱연인과 피성년욱연은 법원에서 선고를 받아야 돼. 선고를 받은 자가 결격이죠. 선고 안 받으면 아무리 정신능력이 없어도 제한능력자가 아니에요. 선고를 받아야 됩니다. 선고 받아야 됩니다. 3번에 피성년욱인도 엄청 또라이죠. 선고 받은 자입니다. 자, 그 정도 이상은 안 나와요. 자, 미성년자, 피한정욱인, 피성년욱인. 그럼 언제 결격에서 벗어나느냐? 미성년자는 성년자가 되면 결격에서 벗어나죠. 성년자. 그러니까 19살이 넘으면 등록할 수 있어요. 자, 얘네들은 자, 이거는 종료 심판 받으면 종료되었다고 심판받은 자는 결격에서 벗어나죠. 피한정 후견이 끝났다. 종료 심판받은 자는 결격이 아닙니다. 자,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미한성. 다음 오른쪽 참고학습 보세요. 자, P자에 피특정후견이라는 게 있어요. 피특정후견 이 사람은 결격자가 아닙니다. 특정 사건에서만 자, 정신력이 약간 없는 사람이 피특정후견은 제한능력자가 아니야. 결격이 아닙니다. 자, 피특정후견은 X 결격자가 아닙니다. 볼까요? 피특정후견 X 질병이나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라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이야. 일시적 후견 또는 특정 사무에 관한 후견이 필요한 사람인데 특정 후견 심판받은 자를 말하는 줄거세요. 결격 사유가 아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피특정 후견은 결격자가 아니다. 결격자는 제한능력자 3명 미한성. 자, 양가리 이번에 파산자입니다. 자,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파산자라 그래. 파산 선고받은 사람 파산자. 자, 동그라미 1번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이걸 줄여서 파산자라 그래. 파산자는 개공 등이 될 수가 없다. 파산 선고받은 자는 시험은 칠 수 있지만 등록 결격입니다. 근데 개인 회생 있죠. 개인 회생 중인 사람은 결격이 아닙니다. 파산자만 결격자입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고 3번에서 세 번째 줄여 또 한 다음에 법원으로부터 회생 계획인가 받고 동그라미 회생 절차 중인 자라도 파산 선고받지 않는 한 결격 사유가 아니에요. 결국은 파산 선고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파산자는 언제 결격에서 벗어나냐면 파산에서 복권되면 파산자에서 벗어납니다. 복권되면 일단 3명 제한능력자 미한성 그다음 파산자입니다. 자, 그 다음 양가로 3번에 수용자 땡땡 적어 정과자 생각하면 됩니다.
전과자입니다. 전과자는 3년이야. 자, 조심할 게 우리가 형법에 보면 형벌이 8개가 있어요. 순서는 몰라 좋아. 형벌이 8개가 있어요. 형법에. 가장 무거운 게 사형이죠. 사형 선고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사형. 그 다음에 징역형이 무기징역이 있어요. 시험을 안 나오지만 상식적으로 무기징역. 그 다음에 유기징역을 그냥 징역이라 그래. 징역. 그 다음 금고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이야. 감옥에. 그 다음에 이제 징역하고 금고의 차이는 뭐냐면 요 사람은 자 노가다 해야 돼. 노역을 해야 돼. 노역. 이 사람은 금고는 노역은 안 합니다. 노가다는 안 해. 되게 이제 옛날에는 금고는 교통사고 난 사람들 있죠. 그죠? 과실 교통사고 났다든지 정치범들이 금고형이 많아요. 자, 요걸 갖다 금고 이상입니다. 여기 감옥이 있단 말이에요. 감옥. 그 다음에 이제 벌금이죠. 벌금. 다음 구류 과료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이걸 몰라줘. 구류 과료는 여기까지. 이거는 감옥에 있는 겁니다. 감옥에 시계에서 수용자죠. 수용자. 이거는 벌금은 감옥에 안 가요. 이것도 전과자입니다. 전과 빨간색 써요. 전과자. 자, 근데 조심할 게 요거는 감옥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금고 이상 전과자라는 게 쉽게 얘기해서 전과자. 전과자면 자 감옥에 나오고 나서 3년간 결격이면 3년간 사형이나 이게 나중에 감형돼가지고 나왔죠. 3년간은 나오고 나서 3년간은 중개사무실 종사 못해요. 이 사람들도 시험을 칠 수 있어요.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도 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해요. 시험 칠 합격할 수 있어. 자, 벌금은 요걸 조심해야. 벌금 이때 법은 이 형벌은 형법 아무거나 형법 위반이든 중개사법 법 위반이야. 근데 벌금은 조금 있잖아. 벌금은 반드시 우리 법 중개사법 위반에서 벌금은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돼. 이건 2법 위반. 중개사법 아까 3-3하고 1-1 있잖아. 요게 이제 여기서 3천만 원 이하, 1,000만 원 이하에서 벌금 300만 원 이상 받은 사람은 3년입니다. 일단 벌금은 조금 이따 가고. 하여튼 금고 이상, 금고, 징역, 사형은 감옥에 나오고 나서 3년 동안 결격입니다. 자, 그걸 하나씩 보죠. 양가로 1번 줄거 금고 이상이야. 금고 이상이니까 금고, 징역, 사형,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실형 선고받는다는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쉽게 얘기해서 금고 이상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금고 이상형 집행유예 받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금고의 집행유예 기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받으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이게. 이게 원칙. 이걸 이제 감옥에 들어가는 걸 실형이라고 그래요. 실형. 근데, 자,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때리면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유예를 하는 경우가 있어. 집행을 유예한다. 자, 집행을 유예한다는 것은, 자, 땅 때렸는데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유예시켜준다는 거야. 감옥에 안 들어가는 거. 감옥에 집행유예. 그럼 집행유예 만약에 3년이다. 이 집행유예 기간, 집행유예도, 자, 이것도 전과자입니다. 요 기간이 경과되면, 등록할 수 있어요.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결격입니다. 금고 이상형 집행유예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그 옆에 적으세요. 집행유예 기간은 결격인데, 자, 여기 옆에다가 선고유예는 X라고 적어.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니에요. 자, 선고유예가 뭐냐? 이거는 전과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아예 그걸 안 때린 거야. 선고를 안 했으니까 전과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하고 감옥에만 안 가니까 이거는 유예기간 동안의 결격이야.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닙니다. 선고유예는 결격 X입니다. 이걸 많이 내요.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결격자인데 선고유예는 결격이 아닙니다. 선고유예 X. 그 다음 가장 중요한 3번은 이 법을 크게 동그라미 쳐. 이 법 위반해. 이 법이 중개사법이야. 이 법
모든 법이 아니고 중개사법에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그러면 이 법 303년입니다. 벌금은 중개사법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받아야 돼요. 형법 위반해서 벌금 맞는 것은 결격이 아닙니다. 자,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씩 가보죠. 다음 페이지에. 자, 이 동그라미 1번.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 종료되거나 즉 감옥에서 나와서 집행이 면제된 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 그 기억에서 금고 이상 실형에는 자, 그 두 번째 줄이요. 자, 줄거에 금고 이상형은 사형 징역 금고가 있습니다. 사형 징역 금고입니다. 그러니까 금고 징역 사형이 금고 이상이야.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 조심해야 돼. 자, 이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자 형법이나 도로교통법 등 다른 법률 모든 법률에 위반하여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무조건 자, 금고 이상 실형 선고는 중개사법이 아닌 형법이나 도로교통법이나 모든 다른 법에 위반해도 결격에 포함이 됩니다. 3년. 그게 포인트입니다. 3년. 그래 동그라미 니은에 집행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입니다. 자, 집행 종료. 자, 우리가 감방에서 있는 게 집행이야. 감옥에서 집행이 종료돼서 이걸 만기 석방이라 그래. 만기 석방되고 3년입니다. 자, 밑에 갑니다. 만기 석방 하고 3년입니다. 세 번째 줄 가에서 만기 석방에서 3년이 경과해야 결격 사유에서 벗어납니다. 감옥에서 만기 다 치르고 나오고 3년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나. 문제는 나야 가석방입니다. 가석방은 만기 석방이 아니라 임시 석방이야. 가석방은 가석방 요건 같은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자, 가석방은 자 조심해야 됩니다. 만약에 가석방이 아직 기간이 한 3년 남았다, 4년 남았다고 하죠. 4년, 그럼 만기 4년 지나고 또 3년이 돼야 됩니다. 가석방은 엔드가 돼야 돼. 엔드. 가석방은. 자, 가석방은 또 가석방 기간이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3년이야. 가석방 기간 지나고 3년. 자, 디귿 내려면 디귿.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 경과되지 않은 자. 자, 집행 면제로 보는 거는 오른쪽 가보세요. 특별사면 옆에 3년 적어. 특별사면 특사라 그러죠. 특사되면 3년 동안 중개업 못합니다. 특사. 다음 밑에 법률의 변경도 3년. 형의 시효 완성도 3년이 경과돼야 돼요. 그래서 특사만 기억하세요. 특사는 3년이야. 특사는 특별한 사람에게 3년을 주는 거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 특사로 나왔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공인 중에 자격증이 있어도 3년 동안은 결격입니다. 근데 특사에 받는 거 일반 사면이라는 게 있고 참고학서 보세요. 일반 사면 옆에 적시라고 그러세요. 일반 사면은 이거는 적시 결격에서 벗어나면 적시 벗어난다. 적시 결격이 아닙니다. 일반 사면은 모든 사람에게 서면하는 걸 일반 사면이라고 그래. 이거는 적시입니다. 구별 잘해야 됩니다. 특별 사면은 3년 동안 결격인데 일반 사면은 적시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자, 일반 사면은 그 박스의 맨 밑에 줄거세요. 적시 결격사에서 벗어난다. 그것만 기억하세요. 자, 특별 사면은 3년 동안 지나야 돼. 일반 사면은 적시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교과서 너무 많아요. 자, 동그라미 2번.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받고 동그라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기간 중입니다. 집행기간 중. 자, 집행기간 중. 자, 그 동그라미 니은 보세요. 동그라미 니은. 금고 이상의 형 집행유예 받은 자는 유예 기간 동안 결격입니다. 예컨대 이걸 기억해야 돼. 동그라미 형법에 위반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은 자는 2년이 결격기간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형법 위반했어요. 근데 형법이나 도로교통법 위반해서 교통사고 났어요. 교통사고 나니까 자, 실형 1년. 자, 1년. 1년 받고 엔더 집행유예 2년이다.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면 집행유예가 2년이죠. 요 2년 동안은 결격, 2년 벗어났어요. 2년을 벗어나면 이제 결격이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만 중개 업무를 못해요. 요거는 모든 법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다음에 참고학서 선고유예 X입니다. 세 번째 줄 맨 뒤에 선고유예 받은 자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자, 집행유예는 결격인데 선고유예는 결격 아니라 그랬어요. 또 일반 사면도 결격이 아닙니다. 두 개를 답을 많이 내요. 일단 중요 표시만 해놓고 지금 다 외우려지 말고 나중에 외우는 방법 한꺼번에 정리해요. 다음 가장 중요한 동그라미 3. 이 법 위반 동그라미 쳐. 이 법이 뭐야? 공인중개사법입니다. 지금까지 이 감옥에 갔다 집행유예다. 이건 모든 법입니다. 모든 법 위반인데 벌금은 이 법의 위반이야. 이 법, 중개사법. 다른 법은 적용이 안 돼. 이 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형. 공인중개사법이야.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기억, 반드시 기억해야 돼. 기억. 이 법이라 하면 공인중개사법을 말한다. 말하므로 공인중개사법 이 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은 자는 3년간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 다섯 번째 줄이요. 중간에 300만 원 이상 벌금에 주고 선고유예 받은 경우 X입니다.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유예니까 유예는 결격이 아니야. 또는 과태료 받은 경우는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조심해야 돼요.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아야 선고받아야지. 선고유예 X, 과태료 X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우측에 옵니다. 양가로사 행정처분 받은 자 보죠. 행정처분. 자, 우리 법 위반은 자 3학년 3반하고 1반 이걸 행정형벌이라고 그랬어요. 이 법 위반의 형벌입니다. 형벌. 그 다음에 행정처분은 아직까지는 외우지 말고 등록 취소가 있고요. 등록을 취소하는 것. 그 다음에 자격을 정지하는 것. 또 업무 정지가 있어요. 또 자격 취소도 있고 이런 걸 행정처분이라고 그래요. 자, 보죠. 오른쪽 행정처분 양갈 1번에 공인중개 줄것에 자격 취소 후 3년입니다. 자격 취소받고 3년 동안 등록이 안 됩니다. 자격 취소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우리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에 운전하면 안 되잖아요. 똑같아요. 3.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된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설 등록 취소 후 3년. 4. 업무 정지 처분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 정지 기간. 다음 5. 업무 정지 처분받은 개업 공인중개사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할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다는 자로서 당해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행정처분. 다 같이 가보죠. 자, 동그라미 1번. 공인중개사에 줄거보죠. 자격이 취소된 후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자격 취소 후 3년입니다. 3년 동안 중개업 못해요.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다음 동그라미 니은 니은 동그라미 니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되면 결격 사유 나갑니다. 자, 자격을 취소하면 자격증이 없어요. 자, 자격이 취소되면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소한다는 거야. 우리 법 조문은 자격 취소인데 읽을 때는 자격증 취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격증이 취소됐다. 그러면 자격증이 없으면 등록이 돼요? 안 돼요? 자격증이 없으면 등록이 안 되죠. 등록이 안 되니까 당연히 등록도 같이 취소돼야 돼요. 자격 취소할 때는 등록도 같이 취소됩니다. 자,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결격 사유에 당하면 등록도 취소되기 때문에 줄거나간다. 개업 공인중개사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는 필수적으로 등록 취소도 해줘야 연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격이 취소되면 등록도 같이 취소가 된다. 자, 자격 취소 3년. 다음 동그라미 2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입니다. 자격 정지된 자는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 결격입니다. 자, 그 두 번째 줄 보죠. 따라서 다음 자격 정지 처분받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정지 기간 중이죠. 그 기간 동안 사직을 하였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가 없다. 정지 기간 중이니까. 또 다른 계공에 소속 공인중개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격 정지 중인 자는 개설 등록도 못하고 소공도 될 수도 없습니다. 다음 이제 등록을 합니다. 3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개설 등록 취소 후 3년 그런 점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기억 한번 읽어볼까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취소된 자는 3년간 결격 사유당하므로 3년 동안은 개설 등록할 수가 없고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법인의 임원사원도 될 수가 없다. 그 점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4번 내려오죠. 4번. 업무 정지 처분받고 정지 업무 정지 이게 영업 정지하고 비슷한 거예요. 업무 정지 처분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등록 결격입니다. 다음 4, 5번 업무 정지 처분받은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 발생한 당시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당해 개공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음 오른쪽 5번 조심. 이제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에 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입니다. 자, 근데 이사나 감사가 미성년자다. 그럼 법인이 등록 취소당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조심. 동그라미 2번. 중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인 개공사의 사원 임원 중 단 1인이라도 결격 사유, 즉 전과자가 있는 자가 있다면 이는 당해 법인의 결격 사유가 되어 등록 취소당합니다. 자,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소하면, 만약에 잘랐다면 등록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좀 복잡한 것 같지만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보세요. 다 외워줘야 돼. 자, 어디로 오냐면 이제 법 조문으로 오세요. 80페이지 와보세요. 80쪽. 여기 법 조문 봅니다. 법 10조 등록 결격 사유 등. 자, 1호 미성년자 19세 미만자입니다. 이 피성년 의견인 피한정 의견 묶이면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 자, 3
파산자죠.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줄이면 파산자. 자, 4호 전과자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그러니까 금고 이상 감방에서 나와서 3년. 5호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옆에 저거 선고유예 X입니다. 선고유예 X. 다음 일반 사면 X. 일반 사면 X. 자, 이제 6호부터가 이제 행정처분이죠. 6. 자, 법 이름은 필요 없고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자. 자격 취소 후 3년. 7호 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 자, 8호 두 번째 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호 업무 정지 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음 10호 업무 정지 처분받은 법인의 업무 정지 사유가 발생할 당시에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로서 해당 개공사에 대한 업무 정지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음 11호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 법 위반을 외워야 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이야. 다른 법 위반은 포함이 안 돼요.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공인중개사법 두 개였잖아. 3-3하고 1-1 두 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자 3천만 원 이하 벌금, 1천만 원 이하 벌금 요 두 개야. 이 법 위반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야. 이 법 위반 300만 원 이상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입니다. 벌금형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년 이하 벌금, 다른 법 위반 벌금은 아닙니다. 다음 12호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자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자체가 결격입니다. 자, 아직 못 외웠지만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01번 보세요. 자, 90페이지. 결격은 반대 외워야 되니까. 자, 기출 및 예상 문제 보세요. 01번. 요게 이제 작년, 저작년 문제예요. 보면. 찾았습니까? 90쪽.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법인입니다. 법인 등록 기준 내용으로 옳은 것 모두 골라라. 이건 꼭 한 문제 나와. 법인은. 자, 보죠. 기억. 사회적 협동조합. 이건 등록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라 그랬잖아. 안 된다 그랬죠? 자,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는 자본금이 5천만 이상이더라도 X입니다. 그냥 농협은 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돼요. 농협, 신협 이런 건 가능한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X. 워낙 중요합니다. 비영리니까 X. 니은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실무교육 받았을 것. 3분의 1 이상이죠. 실무교육은 3분의 1 이상이 아니죠. 전원 교육 받아요. 전원. 틀렸네요. 전원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전원. 이것 공인중개사 법령이 정한 업무 6가지 업무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을 것. 이건 정확하죠. 리얼 면적에 제한이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죠? 면적 100제곱미터 이상 사무소 구할 것 X죠. 면적 제한 없다. 그래서 답은 D건만 맞죠? 다음 2번은 작년 문제네. 자, 2번 한번 풀어보세요. 1번 될 테니까. 거기 자 시작.
풀립니까? 한번 볼까요? 2번. 공인중개사 법령상 법인입니다. 법인이 중개사무소 개설하는 경우 개설 등록 기준 부합하는 것 모두 골라라. 부합한다는 것은 옳은 거라는 옳은 것. 자, 기업 대표자. 자, 우리 삼성이라면 이재용 씨는 반드시 공인중개사다. 정확하죠?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가 돼야 돼. 니은 건축물 대장. 항상 자, 공인중개사법 가로 안에 걸 장난을 많이 치니까 잘 읽어야 돼. 가로 안에 거. 가로 읽고 건축법에 따른 가설 건축물 대장은 포함이야, 제외야? 가설은 제외죠. 쉽게 해서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건 안 되는 거야. 가설 건축물 대장 제외에 기재된 건물에 전세로 중개사무소 확보. 전세 임대차도 가능하다 그랬죠? 네, 정확하고 니은. 디귿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법인의 자본금 얼마 이상이죠? 5천만 원 이상인 협동조합 기본법상 사회적 협동조합이다. 이건 틀렸죠? 사회적이 들어가면 안 되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비영리니까 안 돼요. 사회적이 빠지고 그냥 협동조합은 가능한데 사회적 들어가면 X입니다. 그러면 디귿이 아닌 3번이 답이네요. 자,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06번 문제 한번 가보자. 6번 이것도 32의 문제입니다. 자, 6번 찾았어요.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에 결격사유당하는 자 모두 골라라. 결격사유. 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직 여기까지는 제가 수업을 안 했는데 일부러. 자, 미성년자는 결격사유라고 그랬죠. 민법에서는 19세 미만자죠. 민법에서는 자, 미성년자도 자, 법정 대리인 아버지 어머니 동의를 받으면 자, 계약할 수 있어요. 법률행위할 수 있다. 또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 자, 18세는 혼인할 수 있어요. 18세가 아버지 어머니 동의받아 혼인했어요. 혼인을 하게 되면 성년으로 의제가 돼. 혼인이 되면 성년으로 본다 돼요. 성년 의제 되니까 자, 이때는 성년이니까 계약을 할 수가 있어요. 민법에 의하면. 근데 중개사법은 이런 규정이 없으니까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도 등록 결격입니다. 또 혼인신고에도 등록 못해. 결격입니다. 미성년자는 무조건 동의받아도 결격, 혼인신고에도 결격, 오로지 19이 넘어야 결격에서 벗어납니다. 그게 기억력입니다.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 혼인했다는 거야. 성년 의제된 미성년자도 미성년자니까 결격입니다. 민법에 의하면 유효하지만 개설 등록 안 돼요. 성년 의제되어도 미성년자는 X 결격사유입니다. 오, 기억 들어갔고. 니은 조심해야 돼. 니은도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 이런 사람 부족이니까 조심해야 돼. 피한정 후견의 요건은 갖추었어요. 근데 거기 선고받았단 말이 나와 안 나와? 선고받았단 말 안 나오죠? 이 사람은 결격사유가 아니에요. 선고받은 자란 말이 없죠. 자, 밑에 보세요. 해설 니은 조심해야 돼. 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로서 줄거세요. 한정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만이 결격이에요. 심판을 받았다는 말이 안 나오죠? 결격이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 니은에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해도 심판받았다는 말이 안 나오면 결격이 아니야. 결격 X 아니고. 다음 디귿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 받고 집행유예 나왔죠? 그럼 그 유예기간이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의 결격사유입니다. 다음 디귿 폭행죄. 폭행죄는 우리 법이야, 공인중개사법이야, 형법이야. 이거 형법이야. 형법이니까 벌금은 안 되죠. 폭행죄로 인하여 300만 원의 벌금형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자, 이거는 X입니다. 자, 그럼 결격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기억 미성년자, 디귿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두 개입니다. 기억, 디귿 답이 2번이야. 꼬이면 안 돼요. 리언은 자, 심판받았단 말이 안 나왔고 리언은 폭행죄 안 되죠. 폭행죄를 뭘로 바꿔야 돼? 이 법 위반으로 이렇게 돼야 돼.
이 법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 받고 3년 경과되지 아니한 자. 벌금이 나오면 무조건 앞에 뭐가 나와야 돼? 이 법 또는 중개사법 위반이 나와야 돼.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오른쪽 8번 보세요. 자, 8번 한번 풀어보세요. 08.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8. 이렇게 꼭 나온단 말이에요. 작년 문제 33회 기업 금고 이상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면제되면 몇 년이죠? 3년이 2년 된 자. 그럼 3년 안 됐죠? 우리 이 사람은 결격이죠. 3년 아직 안 넘었으니까 기업 결격 사유 맞고 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200만 원 벌금형 선고받고 2년 된 자. 틀렸죠? 얼마 이상 받아야 돼?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죠. 200을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이 되지 아니한 자. 300으로 바뀌어야 돼. 니은 X. 디귿. 사원 중 금고 이상 집행유예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의 법인. 사원이 유예기간 중에 있죠? 법인도 결격이 됩니다. 그럼 결격은 기억, 디귿. 이렇게 출제해요. 3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고 지금 오늘 집에 가서 좀 외워드릴게. 결격사유 다시 한번 와보세요. 자, 다른 건 몰라도 결격사유는 많이 외워야 돼. 결격사유는 자 1, 2, 3 한꺼번에 1번은 미성년자, 2번은 피한정의견인, 피성년의견인, 3번에 파산자, 안 되는 사람이 피특정의견인 X. 자, 3. 금고 이상 실형받고 3년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 집행유예 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그 다음 6, 7, 8은 3년 아니면 정지기간 중이죠. 6. 자격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자. 7. 자격 정지된 자로서 자격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개설 등록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9. 업무 정지 처분받고 폐업 신고한 자로서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지나지 아니한 자. 그 다음에 11번이 가장 중요하죠. 이 법 위반이야. 공인중개사법 위반하여 300만 원 이상 벌금형 받고 3년이 지나지. 그리고 12. 사원 또는 임원 중 결격 사유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입니다. 그래서 2항. 그래서 결격 사유에 은환에 당한 자는 소공이나 보조원이나 법인의 사원 임원도 될 수가 없다. 자,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양식 한번 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양식이 어디 있었냐면 74쪽이요. 개설 등록 신청하러 갑니다. 74페이지. 자, 맨 위에 양식.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서에 체크하면 돼요. 인장 등록을 같이 동시에 하려면 인장도 신청서 체크. 그다음 신청인, 그다음 개업, 공인중개사 종별이 두 개죠. 법인이면 법인에 체크하고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에 체크합니다. 그 뒤에 뭐가 없어요? 중개인 나는 없죠. 왜냐하면 중개인은 시험에 합격해야 하니까 공인중개사에 체크해야 돼. 중개인은 없어요. 자, 그 밑에 이제 시장, 군수구청장, 기하. 자, 신청인 제출서를 외웁시다. 1.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 4번 일부. 실무교육은 1년 내에 받아야죠. 2. 여권용 사진 1매. 3. 가장 중요한 거 건축물 대장 가로 열고 가설 건축물 대장 제외합니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가로 열고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 건물 포함합니다. 중개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한 부. 만약에 가로 열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물에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을 경우는 건축물 대장 기재가 지연되는 사유를 적은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자, 4호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의 경우는 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자, 그다음 담당 공무원의 확인 사항입니다. 이건 첨부 서류가 아니야. 제출 서류가 아니야. 1.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는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요. 자, 2호 건축물 대장도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자, 유의사항 조심하고 1.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인중개사법 5조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입니다.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개설 등록하는 자, 법인의 경우는 대표자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에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2. 개설 등록 통지할 때 통지 시 개업 공인중개사에 뭐 가져오라 그래야 돼? 손해배상 책임 보정 증명 서류. 이게 바로 보정 설정 서류. 자, 개인은 얼마 이상? 개인은 2억 이상, 법인은 4억 이상, 분사무소는 2억 이상. 그 설정 서류를 등록관청에 신고한 후에 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자, 그럼 오른쪽에 중개사무소 등록증 발급받았어요. 요거 이제 사무소에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해야 돼. 오른쪽에 여권용 사진이잖아. 자, 그럼 요 등록증은 보세요. 개업 종인중개사별 종벌이 3개가 나와. 여기는 조심해야 돼. 첫째 법인, 둘째 공인중개사, 세 번째 뭐가 있어? 부칙 6조 개공 중개인도 여기는 종벌에 들어가요. 중개인도 중개사무소 등록증. 이제는 안 되죠. 지금은 이제 시험에 합격해야 되니까. 그 다음 밑에 이제 등록 인장 가장 중요하죠. 중개행위 시 사용할 인장. 자, 공인중개사법 9조에 따라 이와 같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맨 밑에 시장, 군수구청장 살짝 적으세요. 만약에 법인이라면 어디겠어요? 뭐냐면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가 관할하는 시장, 군수구청장이야. 법인의 경우는 주된 사무소, 시장, 군수구청장, 직인 찍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업 마치겠습니다. 공지사항